네, 안녕하세요. 이범기 FC라고 합니다. 오늘은 3대 질환 이해와 판매화법,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을 이해하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 시술, 그리고 보험회사가 얘기하는 수술, 이걸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습의 목표는 기저질환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의 차이점,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다.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졸중 질환 진단비, 그리고 뇌출혈 진단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각 치료법을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화법은 제가 실제로 고객을 만나서 진행하고 있는 화법입니다. 혈관을 망치는 3가지의 질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혈당, 당뇨병입니다. 두 번째는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이고요. 세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기본적으로 피가 끈적끈적하다는 겁니다. 이 끈적한 피가 혈관벽을 돌아다닐 때 혈관벽에 노폐물을 쌓게 되고요. 그리고 혈관벽에 노폐물이 쌓이는 이 병을 우리는 고지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심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신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정원에 물을 줄 때 호수의 입구에 반을 막으면 물이 더 멀리 나가듯이 심장에서는 똑같은 압력을 주는데 이 부분에서 좁아지니까 압력이 세지더라. 그러면서 발생하는 화병증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심장에는 대동맥 3개, 관상동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관상동맥이냐? 마치 임금의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입니다. 이 관상동맥이 원래는 깨끗해야 됩니다. 위에 있는 것처럼 깨끗해야 되는 혈관인데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벽이 좁아집니다. 우리는 이 병을 I20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협심증이 심해지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선생님, 심장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혈전, 피딱지가 날라와서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을 딱 하고 막으면 그대로 심장 잡고 쓰러지실 수 있으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급성 심근경색 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뚫어드릴게요. 어떻게? 손목 또는 허벅지 안쪽에 카테터를 밀어놓고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좁아져 있던 혈관에 철망을 펴주죠. 이걸 우리는 스텐트 삽입술 또는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관상동맥이 점점 좁아지면 협심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동맥이 점점 좁아질 수도 있겠죠. 우린 이걸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과 되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심근경색에 심장이 막히는 거라고 하면 막히지 않는 단계를 협심증, 그럼 경동맥이 막히지 않는 단계, 그걸 우리는 I65코드, 66코드,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과 되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혈전, 피딱지가 날라와서 경동맥을 딱 하고 막았다. 그럼 우리는 I63코드, 뇌경색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혈관이 막히기 전에 심장에서도 좁아지는 단계에서 스텐트를 펴줄 수 있듯이 경동맥도 좁아지는 단계에서 스텐트를 펴줄 수 있겠죠. 이걸 비관혈 수술이라고 합니다. 비관혈은 안일비의 볼관자 그리고 피혈자를 씁니다. 피를 보지 않고 하는 수술을 비관혈 수술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관혈 수술은 볼관자에 피혈자를 씁니다. 스텐트로 이 플라그를 밀어낼 수 없거나 아니면 혈관을 확장할 수 없을 때 그때 두 개 여기 경동맥을 열어서 그리고 플라그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압력이 세다 그랬잖아요. 심장에서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근데 혈관벽에 갈라지는 그 부분에서 센 압력이 혈관벽을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점점 늘어나고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요. 이걸 되뇌에 파열되지 않은 동맥류 I67.1 코드라고 합니다. 이런 비파열 동맥류가 발견되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선생님,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팔로우업 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이 뇌 동맥류가 2mm였어요. 근데 다음번 검사하니까 4mm, 그 다음번 검사하니까 6mm.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무줄을 잡고 끝까지 당기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탕 하고 터지겠죠. 그게 머릿속 지주막 밑에서 터졌다. 그래서 I60 지주막하 출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지주막하 출혈이 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이 시한폭탄을 제거해 주거나 아니면 해지시켜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한 번 카테터를 심장이 아니라 뇌혈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좁아져 있던 혈관에 여기다 코일을 갖다 넣는 거예요. 백금을 넣습니다. 그러면서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럼 이 뒤가 압력이 계속 때리더라도 이 혈관이 더 이상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라고 물어보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늘어나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 부분이 너무 넓은 경우에는 코일을 넣어도 코일 자체로 통째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머리를 열어서 또는 뇌출혈 환자 같은 경우에 또 머리를 열어서 터진 뇌혈관을 클립으로 막아준다. 이걸 클립 결찰술 그리고 관열수술이라고 합니다. 코인색전술은 비관열 수술입니다. 결국 심장이 혈관이 점점 좁아지는 병이 협심증이고 경동맥이 점점 좁아지는 병이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과 되뇌동맥의 폐쇄맥 협착입니다. 자, 그리고 이 혈관들이 좁아져 있던 혈관에서 혈전, 피딱지가 날라와서 막히면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막히면 뇌경색증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혈전이 이 혈관을 막으면서 생기는 질병인데 그러면 이 혈관을 막았을 때 이 막은 혈전만 제거해주면 피가 다시 흐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때 혈전용해제, PTA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근데 뇌혈관 질환 중에서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뇌출혈 진단 코드고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건 심근경색과 그리고 뇌졸중, 진단비에서 뇌출혈 특약을 뺀 담보들입니다. 심근경색 같은 경우 I21 코드,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I22 코드는 후속성 심근경색입니다. I23 코드는 급성 심근경색 후 특정 합병증이라고 해서 심근경색이 온 사람들이 후속으로 진단받는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 코드는 사실상 3개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코드는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되뇌동맥과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본인이 뇌졸중 환자인지 인지를 못하시는 고객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큰 보험금이 안 나가더라도 사실상 진단비만 받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막혀서 중풍이 오시는 단계에서는 무조건 의사가 골든타임 안에 혈전용해제를 주사하기 때문에 이때 이 혈전용에 대한 진단비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건 이 보험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진단비로 받아야 된다는 걸 아니다. 무슨 말이냐? 혈전용해제로 돈을 받든 수술비로 돈을 받든 아니면 진단비로 받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단비랑 수술비를 많이 넣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되지만 이 혈전용해제 담보 같은 경우에는 적은 비용으로도 뇌랑 심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더라. 이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있고요. 머리 내 비파열 동맥류가 있어요. 여기다 스텐트를 피거나 경동맥에 스텐트를 피거나 뇌동맥류에다가 백금을 넣어서 이렇게 돌을 만드는 코인색전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일까요? 시술일까요? 수술이라고 하면 의사가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환자의 생체의 절단 및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선 시술의 정의가 따로 되어 있지 않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수술비를 지급하냐라고 물어보면 네, 지급합니다. 그리고 회당 지급합니다. 자, 수술의 정의에는 절단과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심장 내 스텐트 삽입술은 절단과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있는 상태고요. 뇌동맥류의 코인색전술 또한 절단과 절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이걸 왜 수술비를 지급하냐라고 물어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최신 수술의 기법은 수술로 인정합니다 라는 것 때문에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최신 수술의 기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이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고시해 줍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수술 방법이 나왔을 때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게 최신 수술의 기법으로 인정을 받으면 여기 신의료기술의 전문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찾고 싶은 코일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뇌동맥류 환자의 뇌동맥류를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미세도관을 통하여 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시술이다. 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최신 수술의 기법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수술비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함에 따라 예전에는 시술이라고 지금도 의사 선생님들이 시술이라고 하는 그 모든 수술들은 보험회사에서 수술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의학과 같이 설명을 하면 고객에게 계약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